그러면 마음이 우리 몸에 도대체 건강과 노화 그리고 질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저는 이제 그 조선일보에 났던 이모준 기자의 기사가 한국의 재벌들은 왜 폐암으로 사망하는가라는 기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2005년 5월에 그 현대산업개발의 정세영 회장님 그리고 금호그룹의 박성영 회장님 그리고 그것보다 한 몇 년 앞서서 돌아가셨던 최종현, 박정구, 양해문 회장님 이런 분들 다 폐암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특별히 뭐 다른 사람보다 담배를 훨씬 더 많이 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관리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런가? 저는 여기에 이제 그 회장이고 어떤 특정한 조직의 큰 리더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느껴지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억눌렀던 감정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폐라고 하면 명상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제 슬픔과 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내가 슬픔이라든지 이런 감정을 너무 참고 표현하지 않고 억눌렀던 게 혹시 좀 이렇게 작용한 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몸이 아니라고 말할 때라고 한 책이 있는데 이제 거울메이트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국내 건강 관련 서적으로 좀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중증 질환을 앓던 내 환자들 중에 삶의 중대 국면에서 아니요라고 말하는 법을 알았던 환자들은 거의 없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슬프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위, 사회적 자리가 그 질병을 만들어내었던 건 아닌가. 사회적 역할. 그래서 내가 어떤 가장 또는 팀장, 그 다음 CEO 이렇다 하더라도 내게 느껴지는 감정들을 내가 뭔가 누군가 솔직하게 만나서 표현하고 특히 또 눈물을 보일 수가 있고 또 분노를 또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게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망원이 1위가 암이고 뭐 2위는 뭐 심장질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암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또 간병하면서 함께 힘든 게 또 있어요. 근데 이 암에 관한 그 어떤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연구했던 결과 중에서 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1946년에서 1963년도 사이에 18년 동안 그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과대학 백인 학생 1130명을 대상으로 심리 검사를 했는데 암 진단받은 학생들하고 자살자 집단 사이에 놀라울 정도의 유사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갈등 유발 충동이 있고 감정을 극기하고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집단 중에서 암에 걸린 실험 대상자들의 감정 표현 능력이 가장 떨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거 보시면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하고 자살자 집단 그리고 감정을 극기하고 억압하고 이게 이제 연관성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 걸린 사람이 많은 사회는 자살하는 사람이 좀 많을 것 같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암에 걸린 사람이 좀 많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공교롭게도 한국 사회가 자살자 집단도 많고 암에 걸린 사람 사망은 1위가 암이죠.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에 또 부합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뭐 이럴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또 연구 결과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체보렌카 연구라고 해서 옛날에 그 유고슬라비아 그 공업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유고슬라비아 옛 유고슬라비아 그 체보렌카에 이 연구진들이 들어서 어떤 연구했냐면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한 1,400명들한테 설문지를 나누어주고 감정 표현을 당신 얼마나 합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슬플 때 눈물을 흘리는가? 아니면 내 그 슬픔이나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받아들이는가? 이제 이런 식의 설문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설문지에 대해서 나는 아무리 슬퍼도 뭐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아무리 화가 나도 참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보다 굉장히 감정 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진이 당신은 이 사람은 나중에 암으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10년 뒤에 연구 결과 놀랍게도 연구진들이 78%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측했던 사람들의 열의 8명 정도가 실제로 암에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 감정과 암이 결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무시할 수 없는 연구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내가 어렸을 때 자기 자신의 욕구보다는 부모님의 욕구를 먼저 챙겨야 하면 이게 뭐든지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돼요. 아니 가족이기 때문에 부모님 챙기고 하는 건 당연할 수 있는데 정도가 지나친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참으면서 부모님부터 먼저 챙겨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그 정서적 스트레스가 자가면역 질환의 일종의 류마티즘하고 상관관계가 또 있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서는 남자 의대생 1,100명을 대상으로 50년 동안 추적 연구한 게 있는데
내가 부모님, 한쪽 부모에게 느끼는 거리하고, 그 다음에 암 발병률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제 이 연구는 그 트라우마는 어떻게 유전되는가라는 책에 이제 그 나오는 이제 그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나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너무 걱정되었어요. 어머니는 내가 먼저 돌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내가 뭔가 힘들었을 때 내 감정을 공감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은 좀 거리감이 있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드러내기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모님하고 느끼는 마음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암 발병률하고 이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